안녕하세요. 전보개미 존입니다. 요즘 증시가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긴 했는데 긴 조정을 마치고 약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들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슬슬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왔던 상승에 비중을 줄이지 못해서 거의 그대로 다 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크게 맞아서 계좌가 거의 불지 않았고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겨도 담을 현금이 없어서 가슴이 조금 아팠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혹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장기로 가는 종목들이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화를 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정답은 없겠지만 답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요. 전 냉철 형님 방송도 많이 보는데요. 주변에 투자를 잘 하시는 형님 중에 분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하면서 그게 대한민국 게임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투자 방향을 집중 투자와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일부 비중은 분기 플레이를 위한 종목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잖아요. 처맞기 전까지는요.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디바이스 ENG입니다. ENG 오벌씨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본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OLED와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중 대부분 매출은 OLED 장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방 섹터가 OLED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요즘 디스플레이에 신규 장비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 중국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시장 장악력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ENG는 중국의 공격적인 OLED 투자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의 장비 구매 증가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국내 시장 상황으로 인한 실적 하락의 늪에서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비 업체다 보니까 전방 섹터에 공격적인 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보기에 투자가 많을 때 돈을 바짝 많이 버는 전형적인 장비주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읽고 가시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고 있냐면은 OLED 디스플레이용 FMM 장비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FOUP 장비를 팔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매출의 99%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환경 친화적인 약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케미칼 쪽에는 비중이 적으니까 장비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설비 현황을 보시면요. 가동률이 18년, 19년, 20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에 영향을 받고 19년도에 가동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요. 이번에 중국 쪽의 투자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동률이 엄청 높고 거기에 플러스로 공장 신규 투자까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에 대한 것은 증가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수주 현황인데요. 수주 현황이 1360억 정도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총 수주 받은 것 중에서 1360억 원어치의 장비가 아직 고객사한테 제공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확정된 매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출 인식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 번에 탁 찍히면은 매출액이 확 튀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나눠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잔고가 이 정도라면은 대충 3분기에 4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4분기에도 4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바이스 ENG를 보면은 이 매출 결국 장비가 얼마나 팔리냐인데 장비 계약은 이렇게 공시가 다 나와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찍어 본다면은 8월 7일에 확정 금액 46억 그리고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이걸 본다면은 매출액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여기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에서 잘 정리돼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계약금이 큰 걸 한번 볼까요? 여기 9월 24일 작년 9월에 400억짜리 계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8월에 끝나는 게 400억짜리 계약이 또 하나 그리고 4월부터 내년 초쯤에 끝나는 400억짜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다 가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1월과 4월에 400억짜리 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매출 대비 비교를 해서 이 400억짜리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돈을 크게 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1월 3일 이때 이 정도이고, 그리고 4월에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고, 어차피 매출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매출에 맞게 주가가 수렴을 하니까 이 수주 계약이 언제까지인지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4월에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나와도 늦지 않다는 소리예요. 오늘이 10월인데 8월 이후로 지금 수주 계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수주 공시를 보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실 게,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거의 디스플레이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디바이스 ENG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사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20일 기사이고요. 매일경제에서 나왔고, 반도체 매출에서 15%가 시스템 반도체 매출인데 지금 점유율이 10%잖아요. 근데 이게 점유율 100%를 가져간다고 해서 반도체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되게 퍼센티지가 작았는데, 그 중에 15%니까 이걸 100% 가져간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가 확장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대부분은 현재 OLED, FMM 장비에서 나오고 있고, 17년까지는 국내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업체들의 신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21년과 22년 지속적인 신규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수주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투자가 있다면은 공시에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 행동해도 그렇게 늦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컨센서스인데요. FMM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세정 장비, 이 두 가지를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메모리에 대한 점유율이 70에서 80%인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날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EUV 장비의 개발 완료해서 EUV 장비 국산화 요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말해주는데, 투자를 축소시키면서 19년도에 가장 최저를 바닥을 찍었다는 소리이고, 중국은 지금 OLE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이제 는 거고, 저희가 보고서에서 봤듯이 수주 잔고가 1361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1300억 정도는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EUV 라인의 국산화 요구네요. EUV가 핫한데 이건 아마 공시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시에서 보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트래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요. 연간 매출액이 19년도에 400억이잖아요. 근데 올해 1300억 정도니까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 쪽에 투자가 계속 돼서 수주가 계속 된다면은 더 높은 매출액을 찍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만 찍히면 좋긴 하겠는데, 앞으로 수주액이 얼마나 찍힐지는 공시를 보면서 이 매출액을 채워갈 수 있을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장비주를 잘 투자를 안 하는데, 왜냐면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젓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 찍혔다가 투자가 축소가 돼버리면 확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비주를 잘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2020년 추정치로 시가총액이 1,700억이라면은 지금 멀티플 4로 되게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장비주란 특성상 앞으로의 매출액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상치가 바뀔 수 있다 라는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높아진 매출액에 의해서 멀티플이 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더 올라가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올해 17년도에 매출액은 회복을 하겠네요. ROE는 이번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확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중국에서 OLE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나, 그리고 EUV 국산 장비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이 두 가지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OLED 시장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고요. 중국에서 2019년부터 21년 사이 총 8개 신규 LCD 생산 라인이 가동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22년 그 이후로 생산 라인을 추가할지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BOE에도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OLED 장비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지금 바닥 상태가 아니고 저점에서 수주 잔고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